황교익 떠드는 거 보세요. 범죄 혐의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 지옥에서 우리가 삽니다. 답도 안 나오죠. 그러면 마약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 조사받다가 국밥 한 그릇 먹이고 네 됐습니다,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의 여파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큰 모양입니다. 지난 연휴 때 나온 한동훈 장관 관련 소식을 보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출중한 능력을 가진 개인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한동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보여요. 자, 한동훈의 등장 하나만으로 한동훈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전교조 교육과 좌파에게 선동당한 세대라 평가를 받는 40대 그리고 50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고착화될 대로 고착화된 그 세대에서 한동훈이 제시하는 어떠한 패러다임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다음 취약계층, 바로 2030 여성의 지지율,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던 2030 여성계층의 무려 44%가 총선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의 등장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30 여성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기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 대답한 20대 여성은 여지껏 12%, 30대 여성은 15%에 불과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은 14%, 30대 여성은 무려 6%에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한동훈 효과가 한동훈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취약계층에게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본격적 활동을 하기도 전에 얻었으니 그보다 덜 취약한 쪽에서의 지지율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오르겠죠. 이준석의 탈당으로 2030 남성의 지지율이 이탈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 분들에게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보세요. 20대 남성의 71%, 30대 남성의 74%가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고 답한 20대 남성의 비율이 34%, 30대 남성 비율 36%, 이전과 비교해서 거의 배 이상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자, 오로지 여러분 수치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효과는 돈으로도 나타나요. 바로 후원 금액의 규모.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후 일평균 후원금이 70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간 후원 금액이 참 비실비실하던 국민의힘이었는데 한동훈이란 인물의 등장 이후로 무려 70배나 후원금이 증가했다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한동훈이 혼자서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소식. 한국갤럽이 진행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최초로, 정말 최초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쭉 이어온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23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24%의 지지율, 이재명은 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소폭 상승을 하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국힘 정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차기 대선 주자의 지지율도 그렇고 항상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뒤처지기 일쑤였는데 한동훈이 등판을 하고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지지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도 보여주지 않은 한동훈이 등장 하나만으로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카드들 중에서 몇 개 제대로 나온 게 없는데도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전과 사범의 범죄 혐의자와 엘리트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던 깨끗하디 깨끗한 클린한 사람을 비교할 순 없는 거거든.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 내 가족이 여러분 누굴 닮길 바라십니까? 이재명을 닮길 바라세요? 아니면 한동훈을 닮길 바라세요? 전과 사범에 지금도 범죄 혐의로 재판과 소환 조사를 허구한 받는 인물을 우리 자식들이 본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엘리트 검사, 장관 출신의 인물을 우리 아이들이 본받기를 원하세요? 이거 여러분 개딸들한테 물어봐도 고민할걸요. 걔네들 아차 하면서 후자를 택할 거라고. 어딜 범죄자랑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하긴 우리가 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여러분 24년 처음 나온 여론조사가 요거잖아요. 급격하게 변화를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께 드렸던 말들 대부분이 다 맞아 떨어졌었죠. 자, 이낙연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내로 당을 뛰쳐나가 신당을 창당할 거거든요. 딸려나가는 인원이 아무리 못해도 20명은 넘을 겁니다. 그래야 교섭단체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갈팡질팡체의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 차이 더 벌어져요. 위기에 빠졌을 때야말로 집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능력이 10분 발휘되는
되는 순간인데 이재명은 쥐뿔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 우왕좌왕 이거 어떡하지? 안달복달 이런 모습만 국민에게 비춰줄 거라고. 한심한 모습만 정말 보여줄 겁니다. 그거 한동훈이 놓치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총선 전까지 악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했죠. 총선 전까지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인물들의 재판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고, 근데 반대로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동훈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좋아지는 모습도 보일 거지만 민주당의 분열과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들로 인한 그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예요. 아예 더 증폭을 시켜서 가져가겠지. 한동훈의 어떠한 카드로 인해서.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말이죠. 민주당을 강력 지지하는 악성 지지자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동훈을 없애야 된다고. 이선균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건 한동훈 당시 장관의 무리한 마약 수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아프다. 요 지랄을 떨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황교익 떠드는 거 보세요. 범죄 혐의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 지옥에서 우리가 삽니다. 답도 안 나오죠. 그러면 마약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 조사받다가 국밥 한 그릇 먹이고 네 됐습니다.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얘네들의 이런 망언들이.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시종일관 유지하는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인데 이거마저도 한동훈이 어떻게 이용할지는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칠지 몰라요. 아마 또 기가 막힌 언변과 논리로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할 텐데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 2024년의 시작이 좋습니다. 총선은 가까워지는데 보수당의 지지율은 한동훈의 효과로 소폭 상승 중이니 또한 민주당은 악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세를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이어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총선 이겨야죠. 이 180석 가지고 패악질하는 꼴 우리 4년을 어떻게 또 봅니까? 지금 잘라내야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의 시아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